김철령 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기 중앙선관위는 범죄 사기 집단입니다. 이런 말을 프랭카드를 써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한 어르신이 옆에 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서 제도를 보면은 공부를 해야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범죄 사기단의 이제 진상을 알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얘들 범죄 사기단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이 중앙선관위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중앙선관위도 문제지만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들이 아니고 기득권층과 네트워크가 된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QR코드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와서 도용하고 제멋대로 써도 사법부에서 중앙선관위를 도와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시정 조치하라는 종이 한 장 발부하고 그 후에 시정 조치가 잘 되었는지 잘못했으면 처벌을 해야지 되는 그런 감시 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어떤 부분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 검찰, 경찰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득권들이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우리 국민들을 노예 삼아서 우리들의 노동력 세금으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려는 법을 입법할 때 자기들끼리 짜고서 입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행정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다 피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국민들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 정치라든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진작 알고 있으셨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일은 사실을 안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선거 악법을 고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법무팀, 홍보팀, 언론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저희 공명선거 국제포럼도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 홍보와 교육 등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말을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5 총선이 바로 코앞인데요. 지금 선거 시민단체에서 3년 전부터 열심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 뛰어다니는 분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또 해외에서도 여러 애국자님들이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지금 구체적인 지침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한다. 사전 관내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브로킹을 하는 대책, 그 다음에 또 이제 투표함을 개표할 때 그 개표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챙겨서 중앙선관위가 거짓말 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교육 자료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4월 1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1, 2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리고 그거를 많이 공유하셔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것인데요. 증거 자료를 하면은 저희들이 학습했듯이 투표용지가 가짜 투표용지가 나오느냐. 저희 공명선거정치총연합 김철영 회장님께서 그 투표용지 촬영할 때 벌금이 나오면은 벌금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중에 그 벌금을 냈다가 이거는 법에 2017년 여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무죄라는 판결이 있는데 왜 나를 벌금 처리했냐 해서 3번이나 다시 소장을 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벌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고소를 그만하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요 공무원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투표용지 촬영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관내 투표함을 보관하는 출입문에 있는 특수공인지 찍어도 된다고 중앙선관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하고 같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로 같이 등록을 하셔서 사전 투표함을 갖다가 투표함 위에 있는 그 서명한 거요. 특수공인지에다 서명한 것을 자기가 서명한 것을 사진을 찍으시고 그분이 개표장에 똑같이 나가셔가지고 개표장에서 자기가 담당했던 그 지역의 투표함이 딱 오면은 자기 사인했는 거 사진을 빼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개표장에 나오는 그 투표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하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좀 묶어놔봐도 조금 덜 저하겠죠. 부정을 덜 저지르겠죠.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앞에 CCTV 그 파일이 25만 원입니다. 5일 동안 보관한 파일이요. 그거를 십시일반 거두셔서요. 선거 마치자마자 바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줍니다. 그것도 하나 브로킹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표장에서 가서 반드시 해야지 될 거는요. 개표할 때 내가 했는 사인이 맞다. 그러면은 뚜껑을 열으라고 해야 돼요. 사인이 틀리다. 그러면요. 호루라기를 부르세요. 호루라기 불러서 여기 잘못됐다. 브로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맞다고 하는 절차가 끝나면요. 그 투표함에서 나온 것이 자기가 투표 참관을 했을 때 몇 명을 했는가 체크해놨다가 그 투표함에서 나오는 종이 투표용지 수가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많으면은 더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적으면요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몇 명씩 있어요. 적은 거는 괜찮은데 많으면은 더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개표장에서는 그 투표용지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한 테이블에 한 지역구만 들어보아야 돼요. 그런데 2지역구, 3지역구 이렇게 들어붙는 경우를요 적발하시면 그런 거를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개표 상황표라는 걸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못 준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찍게 돼 있어요. 개표 상황표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요 메모된 것들이 많이 그 매뉴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연이라든지 공명선거지원단이라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공부를 꼭 하셔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로 각 단체에서 이 부정선거 제도에 대한 성명서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요. 제가 정교모라고 하시는 그 교수님들 그쪽에도 한번 요청을 드리고 여러 군데도 요청을 드렸지만 너무 사안이 많다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거 전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조금 성명서를 좀 내주십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요. 저희가 이 공무원들이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만하고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명령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뭐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명령을 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걔들이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고발을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대부분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고발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싸울 때는 아주 당당하게 해야 되고요. 뭐를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찍으라고 하고 뭐 녹음을 하겠다면 녹음을 하라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녹음하고 그런데 저 절대 굽신굽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불법 프로그램을 쓰다가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피켓에 불법 프로그램 쓰다가 발각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요. 양심을요 자꾸 건드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날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을 면담을 해준다고 그 중앙선관위 선거일과가 말을 해놓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때 제가 이 질의 내용을 가져간 것 중에 가장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관외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 보관 장소도 원래는 CCTV가 없었는데 시민단체가 요청을 해서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요 그냥 해고입니다. 해고. 예, 그런 이야기를요 그냥 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일하면은 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조금 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나왔지만 투표용지가 투표하는 유권자 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떠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투표용지가.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왔는데도 거기서 4일 동안 보관하면서 국민들이 그거를 감시하는 것을 차단하고 CCTV도 안 달고 이거는요 진짜 몽둥이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 밖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요 아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일 12시에 목요일 날 12시에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다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바로 집에 가시지 말고요. 나는 어느 단체에서 왔다. 성명서를 가져왔으니까 나를 면담하게 해달라. 이렇게 가서 요청을 하시고 20-30분간 공무원들을 혼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이것은요 내 자식과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